GSM 혹시 왁싱샵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출산할 때. 아, 출산 준비할 때. 바디 프로필이나 수영복 입으실 때 이럴 때 왁싱샵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도 이제 웨딩 촬영하기 전에 이런 어깨라든가 바디에 있는 솜털을 또 제거하시려고 왁싱샵에 다녀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왁싱샵에 갔다가 집에 와서 이틀, 3일 지났더니 등 뒤가 막 가렵고 빨간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진료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웨딩 촬영 전에 왁싱을 한 거다 보니까 당장 촬영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왁싱이 널리 퍼지면서 최근에 피부과를 많이 오게 된 질환, 왁싱 후 발생하는 모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왁싱 하고 나면 왁싱샵에서 모낭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원인과 치료법, 관리법들을 알려주시면 이제 다가오는 여름 그리고 앞으로도 왁싱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왁싱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대체 이 왁싱을 해서 털을 제거하는 방식은 언제부터 유행을 했었던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왁싱은 고대. 고대? 얼마나 고대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항상 미모를 관리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오. 슈가링 왁싱을 했었다고 해요. 설탕에 레몬즙과 물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식힌 그 점성이 있는 그 재료로 왁싱을 했었다고 해요. 왁싱의 그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 재료들이 그 고대부터 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왁싱 후 발생하는 모낭염이 그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원인도 알 수 있게 되었을 테고 관리법도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모낭염 왜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왁싱 후 모낭염의 원인은 일단 1차적으로 피부에 끈끈이를 붙여서 떼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털만 뽑히는 게 아니라 피부, 털 주변에 있는 피부에도 미세한 손상이 발생을 한다. 그런 손상 부위로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떼어내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약화되겠죠. 각질층도 같이 떨어져 나가고 보습력도 떨어지고 장벽이 약화되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뿌리까지 뽑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는 털, 끊어지면서 주변 피부에 있는 그 모낭 주변을 감싸고 있는 피부까지 약간씩 찢어지게 되면서 그 죽은 피부의 세포 그런 것들이 털구멍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애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털이 그렇게 끊어진 경우에 다시 위로 똑바로 자라면 좋지만 뭔가 얘네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옆으로 피부를 자꾸 찌른다거나 방향이 누워서 자라게 되는 그래서 잉그로운 헤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왁싱샵에서는 알려주기로는 잉그로운 헤어에 대한 관리법 정도만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손상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균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잉그로운 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빨갛게 쫙 깔리는 모낭염은 세균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피부에는 피부 상재균이라고 하는 원래 내 피부에 항상 붙어있는 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균들은 일반적으로는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왁싱을 하면서 피부 표면에 손상이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상된 틈으로 상재균들이나 피부 표면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서 털구멍 주변에만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세균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점점점 세균의 번식이 심해지고 염증도 심해질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황색 포도알균과 다른 피부 표면 상재균들이 그 손상된 피부 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모낭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끔 진짜 부위 하나씩 되게 뾰루지처럼 모낭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인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잉그로운 헤어 그 부분에만 털이 약간 옆으로 계속 찌르거나
안쪽에 이렇게 꼬부라져서 잉그로운 헤어에 의해서 발생한 모낭염들은 일단은 원인이 되는 그 잉그로운 헤어 자체를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잉그로운 헤어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 또 잉그로운 헤어가 발생은 할 수 있어요. 왁싱 때문에 모낭염이 생기는 거니까 왁싱을 안 하는 게 모낭염을 예방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그럼요. 분들이 있잖아요. 전후로 왁싱 전후로 이런 모낭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모낭염이 발생했을 때 심하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모낭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왁싱 전후의 기본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피부 장벽에 상처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습은 늘 항상 중요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왁싱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 자극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꽉 끼는 옷이라던가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부 표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는데도 정 안 돼서 모낭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피부 표면 상재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 이제 오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먹는 항생제나 바르는 항생제 연고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재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너무 모낭염이 번지기 전에 초기에 오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빨리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게 되면 그날 거기서 이제 진정팩 같은 거를 해주시기도 해요. 집에 가서도 꼭 보습과 그 다음에 스크럽을 주기적으로 해주라고 하면서 알려주시거든요. 잉그로운 헤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왁싱 후 잉그로운 헤어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왁싱 후 스크럽은 왁싱 직후에 스크럽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고요. 왁싱을 하고 나서 1에서 2주 정도 경과하는 시점쯤에 이제 새로운 털들이 자라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죽은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 피부가 올라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공이 막혀 있으면 털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안에서 말리면서 잉그로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왁싱 후 일주일 이후 일주일 이후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스크럽 해주시는 거는 모공을 열어주는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스크럽 후에는 또 무조건 보습으로. 피부는 언제나 보습 아시죠? 왁싱샵에서 알려주는 그런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부과 의사로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의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